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 개원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에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그다음에 여당의 거부권 건의,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이렇게 쳇바퀴 정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야가 일부 어떤 민생 법안 처리, 비쟁점 법안 처리도 약속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서 대치정국이 장기화할 것 같습니다. 13일날 추경호 원내대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원인을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박 원내대표께서는 이 무한 대립의 국회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여당과 야당 간에 사실 입법부내에서 협치를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국민 앞에서 민생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그 명제에 대해서,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우리 단독 의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단독 의결 이후에 또 거부권 행사, 또 재의결 이후에 부결 사태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단독 의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원내에 정당이 8개가 있는데 7개의 야당이 모두가 합의해가지고서 찬성시킨 의결도 여당이 단독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간의 합의 처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통령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서만 그것을 인정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여야 간의 협치는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과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조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대선을 통해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행정부가 잘 진행해 나간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행정부가 제대로 국민이 주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지금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정의에 관련된 문제, 공정과 관련된 문제, 검찰권의 남용과 관련된 있는 문제, 역사인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잘 처리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거부권이 남발되는 상황이 벌어질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것입니다. 입법부의 협치는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보다 튼튼한 토대는 3권이 분립돼서 서로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추경호 대표님 합리적이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참 좋은 분이시죠. 하지만 국힘당도 입법부의 일원이라는 것으로 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 다른 야당의 일치된 목소리에 수용하고 용산의 의견을 전달하는 추경호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국회가 최고의 주권 기관으로 역할을 못하게 된 데는 그 정부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여대 야수 국면에서도 입법 통과율이 가장 높았고 여러 국가적 의제를 제안을 하셔서 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인 만큼 어떤 부분에서는 그 생산적인 국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역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강경일변도의 어떤 노선, 이런 것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막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한다. 이런 정국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 민주당도 원내 다수당으로서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테면 거부권이 현실화 전국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8석의 정치라고 하는데 여당과 물밑 대화도 좀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8석의 정치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설득을 통해서 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혹시 그런 해안은 좀 없으신지 그런 노력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언론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사실 공개적인 부분, 결과적인 부분만 있다 보니까 사실 과정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에 이루어지고 서로가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께 충분히가 아니라 조금도 보여주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국회의장 주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의장이 안 계셔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 정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야당, 일당으로서의 사실 민생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에 대한 제1차 책임은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고 정부 여당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기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시한 부분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의 영수회담과 또 대통령과 또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참석하고 있는 상설 여야정 협의체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정쟁이 있는데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싸우는 것은 싸우고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민생 부분은 민생대로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은 우리가 관철하고자 하는 법안과 그다음에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또 시급한 민생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 문제들 이런 것은 이것대로 정부가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도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제 의결을 통해서 계속 부결을 만드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제안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이어지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렇게 강경한 중심의 원내 전략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일정, 정치 일정, 사법 리스크까지 포함한 그런 일정 중심으로 짜여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 원내대표가 의제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독자적인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당뿐 아니라 같은 당으로 지금 당대표 지도부와 원내대표 대표 체제가 같이 병행되어 있어서 지금 투트랙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강력한 투토 체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원내대표 출사를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 행보라든가 대선 행보에 맞추기보다는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보여줬던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리고 유능한 민생국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 법안과 함께 개혁 법안들이 계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거부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행정부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입법부는 독립된 관점에서 꾸준히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기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총선 민심이 바로 반영되어 있는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21대와는 다른 22대 국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21대에도 이재명 대표 체제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2기
다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겠지만 21대와 22대의 분명한 차이는 뭐냐? 입법부가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권한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법도 21대 때 사실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죠. 22대에 와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은 무엇이냐? 21대에는 합의하지 않으면 사실 의결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고 그리고 그대로 지켜져 왔는데요. 22대는 그렇지 않다.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지 않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것이 입법부의 분명한 의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지금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부가 진행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총선 민심을 반영한 강력한 추진이다. 이렇게 지금 영수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대선 중되는 게 확실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곧 영수회담 제안이 오가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영수회담이 먼저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도 있으니까, 3대가 열리는 걸 상정하는 건지, 어떤 게 먼저 열리거나, 어떤 형식으로 열릴 것 같아요? 금방 열리겠죠? 네,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수회담과 관련된 제안은 여러 번 있었고 총선이 있었던 4월 말에 한 번의 영수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뭔가 좀 물꼬가 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위에 이어지지 못했고요. 국정기조가 혹시 좀 전환되지 않을까 총선 민심에 대통령께서 응답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역시 그 기대는 그 이후에 5, 6, 7, 8 넉 달이 경과하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사실 국정의 난맥을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영수회담은 영수회담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는 여야정 협의체대로 지도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와 지금의 행정부가 혼자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이 국정 난맥을 풀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 대표, 야당 대표 포함한 대표가 해야 되는 일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바랍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의 사실 그립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와 입법부는 독립되어 있지만 정부 여당은 사실 대통령실의 영향하에 있다라고 평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의 지향은 정부 여당이라도 그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갖는 게 사실 바람직한 지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그립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결단과 야당 대표와의 사실은 독대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셋이서 같이 의견을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수 있으니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진행하되 대통령을 뺀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들 안으로는 재량권이라든가 권한에 아직까지는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반드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추가드리면, 그러면 정부 측에서는 여야정 협의체, 정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레벨에서 참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떨까 아니면 또 급박한 경우에는 또 수시로 진행을 하는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원내대표 참석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필요하다면 뭐 정책위 의장 정도는 대석하거나 아니면 원내대변인 정도는 같이 참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성사가 돼서 국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또
결실을 내는 그런 모임이 성사가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또 하나 드리자면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배우자 문제 때문에, 그 배우자 문제 담당할 이부속실을 출범한다, 설치한다, 실질적으로 부속실장까지 요구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요구는 야당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실 제2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과 역할과 책임 한계가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서 영부인께서는 대통령 부인으로 분명한 역할과 그리고 책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의 경계라든가 한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께서 대통령 비서실을 직접 지휘하거나 아니면 직접 보좌를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의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것은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그 주장에 대한 실천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는 공약사항을 사실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입장은 표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무료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금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되어 있는 국민 의혹사항의 중심점에 오게 되면 그 끝에는 김건희 여사가 꼭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제2부속실이 역할과 권한을 제한하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물론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 상당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이나 측근들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통령께서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첫 출발점, 리트머스,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린 대통령 배우자 문제, 친인척 문제,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비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정치권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제라는 걸 민주당의 주도하에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8년째 무력화되고, 이걸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의하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통령실, 특히 대통령 부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공정과 상식의 차원에서 이것을 살피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라든가 검사가 아직 검찰청이 적절한 결과를 좀 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는 사실 특검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혜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절대 다수, 약 70% 정도 되는 여론이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벌써 2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고 제2의결을 통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 강력한 3번째 특검안을 내놓기는 했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특검을 관철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우리는 특검과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인해서 특검법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시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천을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실 의향은 없다, 이런 걸로도 좀 해석이 될 수 있다. 분명하게 좀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야박한 해석이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이제 모든 일의 순리가 중요시되는 부분, 그다음에 우선시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특검, 국조, 특별감찰관 순위대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100일이 한 1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면은 이제 효능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총선 민심, 효능감 주는 국회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100여일간 운영하시면서 어떤 효능감을 주셨다고? 저는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 식물국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동물국회, 식물국회 다 바람직하지 않죠. 동물국회는 국민들의 좌절감을, 또 식물국회는 무력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 성과가 있을 때 더 극대화되겠지만, 하지만 식물국회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국회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기일 내에 우리가 원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조금 강력하게 추진을 했죠. 우리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수결 제하에서 그것을 아마 관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1대 7의 원구성을 빠르게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구성된 상임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와 토론과 그리고 상임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11개의 민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와 7개의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열어야 될 문을 향해서 민주당은 정말 가열차게 두드리고 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아마 이 문은 민심을 담아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문이 열리는 임계치에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특검법도 우리가 문을 열지는 못했지만 제2의결에서 부결표가 104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108명의 국힘당 여당 의원이 있었지만 4명 최소 이탈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최혜병 특검법을 냈지만 국민의 70%가 바라는 그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는지는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옳은 방향이라면,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이라면 꾸준히 두드리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릴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국민들이 갖는 기대감, 효능감을 채워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효능감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충분히라기보다는 우리 국민 보실 땐 부족하죠. 어떻게 우리가 국민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이 정도면 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속전속결, 법대로 이렇게 상당히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흠자랑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각박한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사실 움직이고 있고, 총선에 설정된 민심 이후에 두 달간 또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민심의 변화의 한가운데는 말씀하신 효능감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죠. 당내에서의 효능감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뭔가 문을 열지는 못하고 열리는 듯한 어떤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분이 필요한 거죠. 그런 데 대한 보관을 놓치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수회담 제안과 상설 여야정 협의체, 이것이 여야 간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여야 의원들 사이에 서로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답변 중에서 국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민주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아마 답변 드렸던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 것